네, 안녕하세요. 집돌이 주니어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클로징 커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집을 사셨었거나 파셨던 분들은 이 클로징 커스트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또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뭔지 잘 모르겠고, 또 퍼스트 홈 바이어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모르시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국일보에 의하면 클로징 커스트란 주택 매매를 마무리하고 융자를 받기 위한 절차에 필요한 모든 비용인 클로징 커스트는 어떤 부동산을 구입하냐, 어떤 융자를 받냐, 그리고 어느 지역에 거주할 것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말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집을 사거나 팔 때 그 모든 일을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기관에게 내는 모든 비용, 이것이 클로징 커스트입니다. 클로징 커스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예전에 끝냈던 클로징 스테이트먼트를 두 개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바이어, 하나는 셀러 클로징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바이어와 셀러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밑으로 property address와 그리고 그 왼쪽에 클로징 데이트이 적혀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클로징 커스트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디스크립션에 데빗과 크레딧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알고 가셔야 앞으로의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돼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빗은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야 되는 비용 또는 나가신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레딧은 입금이라고 부르고 에스크로로 들어온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어의 경우에는 바이어가 낸 돈이나 그 외에 바이어에게 추가된 돈이 크레딧 섹션에 적혀 있고, 셀러의 경우는 셀러가 받은 돈이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밑에 항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항목을 보시면 Total Consideration이라고 적힌 항목이 있는데요. 이 가격이 여러분들이 집을 사시거나 파실 때 드는 집 가격입니다. 바이어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불된 금액이 아니고 앞으로 나가야 할 돈이기 때문에 데빗 섹션에 있고, 셀러는 자신이 받을 돈이기 때문에 크레딧 쪽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밑으로 바이어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 earnest money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earnest money는 earnest money deposit 이라고 해서 줄여서 EMD라고 부르고 집의 보증금 또는 계약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additional deposit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클로징 스테이트먼트에서는 deposit from who, 예를 들어서 deposit from 철수, deposit from 영희 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에스크로가 끝날 때 바이어가 론을 받은 금액 외에 나머지의 모든 금액을 내는 파이널 펀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EMD와 Additional Deposit이 합친 금액이 바이어에게서 나가는 총 다운 페이먼트여야 하는데, 사실은 이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바이어가 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숨겨진 함정입니다. 무슨 말이냐? 집 가격이 22만 7천이고 론이 18만 불, EMD가 3천 불이면 나머지 다운 페이먼트가 4만 4천 불이어야 하는데, 이 손님은 파이널 펀드로 총 5만 5,500불이 나갔다는 것이죠. 왜죠? 왜냐? 그 이유는 바로 클로징 커스트 때문입니다.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집을 사고 파는데 도와주는 사람과 기관에게 내야 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죠. 이분은 11,500불을 클로징 커스트로 내셨는데 이 돈이 전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로징 커스트가 뭔지 알아야 어떠한 돈이 나한테서 나가게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클로징 커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Total Consideration과 바이어의 EMD, 그리고 Additional Deposit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밑으로 Proration과 Adjustment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Proration이나 Adjustment 같은 경우는 집에 적용되는 조정해야 하는 돈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이 항목은 주로 텍스나 HOA fee가 포함됩니다. 왜 이 두 항목이 Proration이나 Adjustment에 포함이 되냐면 클로징 날짜를 맞춰서 가격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 주인인데 HOA fee를 매달 1일에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달 10일에 집을 팔게 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10일밖에 안 살았는데 내 돈 하고 아쉬워할 겁니다. 왜냐면 HOA fee는 한 달치 다 냈는데 10일밖에 안 살았으니 말이죠. 그래서 에스크로를 클로징할 때 내가 살았던 만큼만 철지를 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조정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조정 가능한 항목이 바로 텍스와 HOA fee입니다. 일단 텍스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 텍스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019년, 2020년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미국의 학교 기간처럼 2018년부터 2019년, 2019년부터 2020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텍스가 나옵니다. 1분기는 7월에서 12월,
2분기는 1월에서 6월까지의 텍스를 내기 때문에 텍스란에 보시면 2019년부터 2020년 first half 또는 second half of 19 to 20 property tax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에스크로마다 표기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컨셉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또는 2분기 텍스를 계산하게 될 때 셀러가 살았던 기간부터 클로징 데이까지 카운트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셀러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셀러의 클로징 스테이트먼트의 대비 쪽에 금액이 적혀 있다면 셀러가 아직 텍스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산 기간을 카운트해서 바이어에게 돈을 이만큼 준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데빗이 뭐라고 했죠? 나가는 돈이죠? 즉 셀러는 자신이 산 기간 동안에 텍스를 바이어에게 주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거죠. 나가기 때문에 데빗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크레딧 쪽에 금액이 적혀 있었다면 셀러가 텍스를 이미 냈다는 말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낸 텍스에서 자신이 살았던 기간을 바이어로부터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셀러에게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크레딧에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어의 클로징 스테이트먼트를 보겠습니다. 바이어의 데빗 쪽에 금액이 적혀 있다. 그러면 데빗이 뭐라고 했었죠? 나가는 돈이죠. 그 말은 셀러가 이미 텍스를 냈기 때문에 바이어는 자신이 앞으로 살 만큼의 텍스를 셀러에게 주어야 합니다. 즉 바이어한테서 돈이 나가는 거죠. 만약 크레딧에 금액이 적혀 있다면 셀러가 아직 텍스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셀러가 자신이 산 만큼 바이어에게 텍스에 관한 크레딧을 돈을 준다는 말이고요. 이 말은 곧 에스크로가 끝났을 때 바이어에게 돈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받은 크레딧을 차감해서 바이어가 내야 되는 총 펀드가 내려가겠죠.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할 건 바이어가 셀러에게 크레딧을 받았다면 집을 사고 나서 텍스를 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HOA도 똑같은 컨셉이지만 아까 예제를 든 것처럼 HOA는 대부분 monthly로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작고 기간도 짧습니다. 오늘은 클로징 커스트의 기본적인 사항들과 proration, adjustment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번에는 그 외에 실질적으로 나아가는 클로징 커스트에 대해 알아보고 바이어가 또는 셀러가 어떠한 부분에서 클로징 커스트를 줄일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